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이어집니다. 하지만 탄력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오전장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오늘 시황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기술적 반등 양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고, 이 기술적 양상이 미국 시장 쪽의 움직임이 약간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전망이 좀 더 목소리를 좀 키우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은 2030에서 한 2080 정도 수준의 박스 구조가 단기적으로 조금 고착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밴드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의 각계적 움직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 종목부터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입니다. 중국의 5월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로 좀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오늘은 또 신용등급 상향 이야기도 좀 전해지면서 한 4%가량 강한 흐름 나오는데요. 포스코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 오늘 제가 시장이 일단 당분간 멈추겠구나, 하락 쪽에 대해서도 일단 방어선이 쳐지는구나라고 보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사실 포스코나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초과 손실률을 좀 기록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폭이 좀 꽤나 의미 있게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하방 확장 구간에 있던 종목이 약간 바닥권에서 수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하락이 멈춘다는 거죠. 시장에서 제일 약한 섹터가 이렇게 먼저 멈춰주면 장세 전반으로 봤을 때 하방 리스크는 좀 약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6월달 그리고 7월달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포스코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유형의 종목군들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더 뚜렷하게 확보해 준다라면은 시장의 추가적인 하방 위험은 극도로 약화되면서 오히려 상방에 대한 전략 선회 시점이 좀 가까워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AK홀딩스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쪽 그 관련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한 7% 정도 급반등 나오는데요. 단순한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젠 좀 한 8, 9월까지는 다시 또 한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가 진정이 되면 기본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비용 항공사 쪽으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메르스 진정 국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양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메르스 여파가 단순하게 지나가는 이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6월 한 달,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개월 중에서 한 달 자체를 거의 날려버린 양상이기 때문에 이익 조정 자체가 다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도 좀 작게 찍힐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세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슈에 대한 약세에 대한 되돌림, 즉 반등이 나온다라면 또 저항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 이익 실현의 기회로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메르스가 끝났다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분들은 여전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흔들릴 때 저가 매수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작은 종목군 중에서 쇼박스 보겠습니다. 이제 미디어 플렉스에서 사명을 이제 바꿨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신작 이야기들, 그리고 화이브라더스 재료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늘 랠리 이어지는데요. 추격 매수도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차별화, 그리고 지금 현재 차별화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 차별화가 업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섹터나 업종으로 나오는 경우, 혹은 주가의 움직임이 추세주로 차별이 되거나 낙폭주로 차별이 되거나 이런 군집을 이뤄서 차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시장이 좀 많이 슬림하다 보니 종목 개별적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업종 섹터로 볼 것이 아니라 종목 개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디어 엔터 관련 종목 쪽에서도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고 이런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될 텐데, 각 섹터에서 가장 뚜렷한 모멘텀 내지는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명확하게 미래 현금 흐름으로 창출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종목군들을 좀 살려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유와 함께 중국 쪽으로의 진출이 좀 명확하고, 그리고 한중 FTA 쪽에서 한중 합작 영화가 중국 영화로 카운트 되기로 이미 계약이 진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쪽에서의 어떤 콘텐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영역이라면은
아직은 달리는 말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인바디 보시겠습니다. 이제 인바디는 오늘 오전 장보다는 탄력이 좀 약해졌어도요. 계속 강한 흐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투자 전략 주시죠. 네, 비슷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PPC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양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차피 지금 이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웨어러블 기기 쪽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4만 5천 원대 주가가 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 흔들림이 크지 않고 올랐다가 차익 매물만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면서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려치는 모습 봤을 때는 이 또한 헬스케어 쪽에서 오늘 메디톡스 같은 종목은 오히려 조금 라인을 좀 이탈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전반의 움직임이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좀 구분되는 차별화가 대표적으로 이 의료장비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바디를 포함해서 살아있는 헬스케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과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락 쪽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케미칼인데요. 요 종목은 지난주에 이제 교보 쪽에서 내년도의 이익 전망을 땡겨졌을 때 이제 PER로 봤을 때 한 13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비싸다고 했습니다. 뭐 오늘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오늘은 한 5% 정도 이제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면 단기에 좀 그 차익 실현이 나서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하락에는 단기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언급하셨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타당한 흐름이지만 현재 주간 동향으로 화학 제품 가격 스프레드가 아직 크게 이렇게 축소되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의견도 일면 타당하나 2분기 실적이 지금 사실 그렇게 수치가 제대로 찍힐 만한 섹터나 종목군들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최근에 1개월간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는 NCC 쪽에 대한 모멘텀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최소한 7월 달은 좀 시세가 유효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8만 원 정도 높게 사셔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라면은 이후에 NC 스프레드 자체가 확 줄어버린다라면은 낭패이기 때문에 한 28만 원 정도의 리스크 관리선을 잡으신다라면 충분히 오히려 이 자리는 오늘의 하락에 위축되기보다는 공략을 한번 해보실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좀 오늘 낙폭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유리하겠습니까? 일단 좋은 숫자를 찍어주고 있는 종목이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대장군에 속한 종목인데 기술적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날 고점 18%까지 올라갔던 사상 최고치를 찍어놓고 그날에 지금 캔들을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좋은 종목과 강한 종목은 강할 때 그 시세가 연장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건데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약세가 나오고 있는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54만 원대 이 라인을 54만 5천 원 이탈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주 높게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라인이 54만 5천 원 라인으로 제가 볼 땐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오늘 종가상으로 지켜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 지켜준다면은 이틀간 휩소였다라고 판단하면 내일부터 다시 한번 60만 원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은 좋은 내용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움직임이 있었던 한미약품도 오늘 한 3%좀 밀립니다. 이제 5일선 깨고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달 정도의 가격대를 보면 46만 원 선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좀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오늘 녹십자, 백신 쪽에서의 어떤 메르스 이슈 약화도 제약주 전반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사실, 제약주의 모멘텀은 지금 신약에 대한 어떤 수출 프리미엄입니다.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미약품과 코롱 생명과학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너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지금 업종 섹터에서 군집을 이뤄서 시세군을 형성하고 있는 섹터가 제약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21선에 대한 이탈 여부는 제약주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다. 다만 좀 주의할 수 있는 구간에서 21선 이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미약품이 21선이 무너지면은 제약주 전반이 20선 붕괴와 함께
저점 타진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준다라면 공략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를 모니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뭐, 서울대 뭐 교수 그 견해 이제 인용해가지고 또 보고서 쏘는 거 보니까는 삼성하고 제일모직 관련해서는 결국에 엘리엇이 국내에서 지더라도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약간의 그런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주들한테 더 비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내용의 이제 글도 올라와 있던데요. 자, 삼성물산 오늘 약보합권 나와 있습니다. 64,400원 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유리하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렇게 이벤트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 행동주의 펀드가 진입된 주식은 저는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주주 권익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의 매수 청구권 가격이 지금 57,0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근접이 될수록 오히려 매수 청구권 행사가 커진다라면은 뭐 삼성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좀 방어선을 피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6만 원대 초반이라면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엘리엇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어떤 이렇게 진입된 종목이나 주주권 행사를 시작한 작업을 갑자기 포기하고 손실 보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지금 자리는 좀 공격적인 분들이라면 한 번에 공략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략 마지막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글쎄요, 오늘 아침에 뭐 2070 갈 것 같더니 다시 또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뭐 잔잔합니다만 계속해서 상승세, 또 연일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전략 주시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오히려 지수에 대한 생각은 살짝 내려놓고 보는 게 낫지 싶습니다. 지수가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느냐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외국인들도 일단 포지션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보다는 어차피 철저히 개별 종목 플레이로 가시는 게 맞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라든지 이렇게 땅굴 파고 내려가던 종목들이 일단 한 번에 방어선을 형성을 해줬더라면은 체감적인 시세는 조금 더 호전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업종 전반의 움직임이나 업종 공략 포인트로 전략을 짜시기보다는 섹터 또한 마찬가지고요. 개별적인 종목의 스토리라든지 수급 혹은 기술적 구조를 보시면서 일시적인 어떤 추세 트레이딩을 좀 연장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 전업 펜다운 살펴봤습니다.